저는 홍성연이고요. 이번에 신경전달 물질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시작을 하겠습니다. 신경전달 물질, 지금 이제 좀 전에 우리 연결 학생이 발표를 하면서 신경이 이렇게 전화 펄스가 형성되는 것을 얘기했었는데 이온적인 작용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온적인 작용으로. 근데 그 신경세포 안에서 이렇게 전달되는 과정이고, 그것을 그러면 이 이온 채널을 열어주고 닫아주고 이런 모든 작용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거를 제가 할 겁니다. 네, 일단은 시내스 우리가 참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시내스를 한번 보면 처음에 그림을 제가 못 그려서 그냥 말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냅스가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간에 이렇게 연결되는 걸로 우리들이 지금 모든 동작들을 하고 있고 합니다만, 이 모든 관계가 그럼 이렇게 붙어 있는 거냐, 무슨 작동에 의해서 이 시냅스가 이루어지고, 그걸 어떻게 해서 우리들이 이게 연결되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 하느냐에 대한 설명을 하겠는데요. 그럼 시냅스라는 게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느냐, 세포와 세포끼리 붙어 있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시냅스들은 실은 약간의 공간을 두고 띄워져 있습니다. 그 공간 안에 작동하는 게 제가 지금 오늘 발표하기로 되어 있는 신경전달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냅스를 한번 일단 기초적인 것만 먼저 그려볼게요. 바쁘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이게 시냅스 전망이고 이게 시냅스 후막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박사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시냅스라는 게 세포와 신경세포 하나가 이렇게 딱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세포들이 서로 무리지어 엉겨붙어 있다고 했죠. 그럼 이것이 이 네모나게 그려진 이 공간이 세포뇌가 됩니다. 아스트로사이트라고 부르는 세포뇌가 되고, 거기 이 시냅스 주변도 이렇게 많이들 둘러싸고 있습니다. 마이크 없이 할게요. 목소리가 크니까 마이크 없어도 되겠죠? 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 안에서 화학적인 물질 작용이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게 받아들이는 쪽 세포, 이쪽이 주는 쪽 세포입니다. 이게 공간이, 여기가 뭐냐면 이 공간이 바로 시냅스 막간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안에서 소포체라는 게 있어서, 소포체가 뭐냐 하면은 이 지금 이제 신경전달 물질을 싸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 세포 막과 만나면 요 접점이 만나면서 이렇게 탁 튀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꼭 되면서 신경전달 물질이 막간 공간으로 확 분출되어서 나오면은, 이쪽에는 뭐가 있냐면 각종 이온 채널들도 있으면서 이 신경전달 물질을 받아들이는 수용성 리셉터가 있게 됩니다. 이게 수용성 리셉터에 붙어주면은 여기가 원래는 막혀있던 것이 뚜껑을 확 열면 이 공간 안에 무수히 많이 있던 이온 채널들이, 필요한 이온 채널이 일로 쏟아져 들어가게 되고, 이것이 좀 전에 우리 김양겸 학생이 얘기했던 활성 전이를 만들어서 밑으로 쭉 이렇게 연결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포체는 어떻게 이동하느냐? 이동해주는 메커니즘이 칼슘이 됩니다. 칼슘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 작용은 예전에 우리 박사님 내가 강의에서 얘기를 다 해주셨으니까 오늘은 시간 없어서 생략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동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게 기본 패턴이고요. 그러면 이제 각자 신경전달 물질에 소위 말해서 6대 스타가 있습니다. 그 스타들의 여기 안에서 작동되는 작동 메커니즘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살짝 지우고요. 자, 그러면 6대 스타가 누구일까요? 제일 먼저 신경전달 물질 첫 번째 하나 탁 튀어나와야 되는 첫 번째 신경전달 물질 일까요? 예, 그 아세틸콜린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 또 6가지 그리는 동안 한번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안 들리는데? 도파민. 네, 도파민 또? 네. 아이고. 네. 결정적인 뭔가가 안 나온 듯한 느낌이 싹 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죠. 글루타민은 신경전달
전달 물질이 아닙니다. 뭐가 나와야 될까요? 글루타메이트. 그렇습니다. 글루타메이트. 글루타메이트가 있어줘야만 우리들이 이 모든 동작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중요한 글루타메이트, 글루탐산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그 부분을 한번 일단 보도록 하겠는데요. 키가 작은데 그리고 참 소포트에 글루타메이트가 이렇게 쌓여서 아까처럼 이렇게 되면 막간 공간으로 확 분출되어서 나옵니다. 이 분출되어서 나온 것이 이쪽에도 채널이 있고 이쪽 채널들은 이쪽 막에마다 채널들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자, 글루타메이트가 들어와서 이쪽 세포 아스트로사이트 세포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들어가면은 이것이 세포 자체의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거든요. 그럼 이동해서 뭘로 바뀌느냐? 글루타민으로 바뀝니다. 이 글루타민이 다시 세포 안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글루타민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시 와서 뭘로 바뀌어줘야 되냐 하면은 글루타메이트로 바뀌어서 다시 세포체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글루타메이트, 각종 신경 전달 물질은 굉장한 독성을 품고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거는 재흡수되고 빨리 사라져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분출되는 건 필요에 의해서 분출이 되는데 이 분출되는 게 자기 목적에 쓰여진 나머지 잔존물들은 다 사라져줘야 됩니다. 그 사라지게 하는 데 있어갖고 작동하는 게 이쪽에 있는 채널을 통해서 다시 재흡수가 되어서 다시 소포체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가 이 글루타메이트에서 글루타민으로 바뀌어지는데 그냥 지 혼자 알아서 바뀌어줄까요? 그런 일은 없죠. 여기에 효소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글루타메이트에서 글루타민으로 바뀌어지는 이 효소가 무엇이냐? 글루타민, 이게 저도 발음이 잘 안 돼갖고요. 신페타이즈, 그냥 스펠링대로 발음이 잘 안 돼서 글루타민 신세타이즈에 의해서 글루타민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글루타메이트로 바뀌어줘야 되잖아요. 이건 바뀌어주는 작용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무엇이? 효소가 해줍니다, 당연히. 그러면 그 효소가 뭐냐? 글루타미나이즈의 작용에 의해서 글루타메이트로 바뀌어서 소포체로 들어가서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이 되는 겁니다. 그럼 흥분성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억제성이 있어야 되죠. 억제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그러셨죠? 쭉쭉쭉쭉 가다가 미친다고 했습니다. 그거를 막아주는 작용, 메커니즘이 있어야 됩니다. 또 억제하는 물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바가 있습니다. 이 글루타메이트가 첫 번째 스타였으면 자, 두 번째 스타는 가바가 되겠습니다. 가바는 그럼 어떻게 동작하느냐? 가바는 시간 전략을 위해서 지금 그냥 이 상황에서 다시 안 그리고 얘기를 드릴게요. 가바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소포체 안에 쌓여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만나서 이렇게 막한 공간으로 확 분출이 돼요. 그럼 여기는 글루타메이트가 아니고 가바가 되겠죠? 가바. 이 가바도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가 가바겠죠. 야도 이동을 합니다. 근데 바로 글루타민이 되냐? 중간 과정을 한 단계 거쳐야 합니다. 그게 뭐냐? 글루타메이트가 되어주고 글루타민이 되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죠. 얘가 가바가 되려면 여기도 중간 과정을 하나 거쳐야 됩니다. 글루타메이트에서 바뀌어주는 과정, 가바로 바뀌어주는 이 과정을 하나 겪어야 됩니다. 그럼 얘가 가바가 되겠죠. 그럼 안에는 가바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이거를 살짝 지우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가바에서 글루타메이트로 바뀌어줄 때도 당연히 효소가 작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효소가 이 역할을 해줍니다. 그럼 이때 작용하는 효소가 이름이 뭐냐? 가바 트랜스포네이즈가 글루타메이트로 바뀌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글루타메이트에서 가바가 되는 효소가 작동을 하겠죠. 이 효소 이름이 뭐냐? 글루타메이트 디옥시 죄송합니다.
네, 카르복실은 나제.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바가 다시 이렇게 돌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가바도 분출이 되면 이렇게 제어수가 80%는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요 두 가지, 두 스타의 혼동성, 억제성에 일단 그 분자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유명한 NCC. 자, N에 수소가 붙고, 수소가 붙고, 여기도 수소가 붙고, 이쪽 팔 두 개는 산소와 결합을 하고, 여기는 OH가 있고. 자, 자, 이게 뭐냐? 이 분자식이 그 유명한 글루타메이트입니다. 글루탐산이 되죠. 그럼 여기서 글루타민은 그럼 뭐냐? 글루타민이 여기 글루타민이 되는 게 글루타민 신페타이즈 얘에 의해서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되는데 그럼 이 작용 안에서 뭐가 바뀌면은 글루타민이 될까요? 다른 거는 다 똑같습니다. 요 끝에 이 OHB가 되면 글루타민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일일이 다 따라 안 쓰셔도 안 써도.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가바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가바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했을 때 여기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글루타메이트에서 가바가 될 때 작동하는 효소가 글루타메이트 디카르복실로나즈라고 했습니다. 카르복실기를 빼라. 그런 말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카르복실기가 뭡니까? 이거잖아요. 얘를 휙 빼고 여기다 수소를 붙여주면 이게 바로 가바가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가바식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번에 아까 맨 먼저 나왔던 신경전달 물질 세 번째 스타 뭐였다고요? 예, 아세틸콜린. 자, 가보겠습니다. 아세틸콜린은 하나 자체가 그게 아닙니다. 아세틸과 콜린이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하나 그려볼까요? 시레스가 있고요. 토막이 있습니다. 당연히 둘러싸고 있는 세포도 있겠고요. 그러면 이 소포체 안에 아까처럼 신경전달물질, 아세틸콜린 신경전달물질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두 개가 나뉘어졌으니까 두 개가 합쳐진 시작 출발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콜리스템은 세포 사이에 있는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이것이 콜린이 됩니다. 콜린. 자, 그리고 소포체 안에서 아세틸콜린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느냐? 그랬을 때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콜린입니다. 파란색. 그럼 빨간색이 당연히 아세트산이 되겠죠. 그 두 개가 합쳐져서 아세트콜린이 되는 겁니다. 얘가 분출이 신에서 막강 공간으로 분출이 되어요. 되면은 흠하게도 여기 신경전달 물질이, 그러니까 수용체들이 여기 이제 포진을 하고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나옵니다. 나오면은 그리나? 네. 아까 인지질 이중막에 이렇게 박혀 있는데 이게 리세트입니다. 리세트인데 이 리세트에 아세틸콜린이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느냐면 콜린이 이렇게 붙고 아세틸이 이렇게 붙으면 여기 막혀있던 뚜껑이 열리면서 여기 바깥쪽에 있던 나트륨이나 칼슘이 안으로 후막세포 안으로 들어가면서 여러가지 반응들을 쭉쭉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해수가 일어나죠. 이것도 당연히 신에서 막아나면서 해수가 일어납니다. 박사님 지난번 설명하실 때 콜린이 상당히 희귀한 물질이라고 얘기했고 이게 신경가스랑 연관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신경가스가 연관이 있다는 생각을 딱 해보면은 이게 상당히 위험한 물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필요한 곳에 쓰이고 나면 이것들이 빨리빨리 해수가 되어서 어쨌든 처리가 빨리 되어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여기서 효소가 하나 작동을 합니다. 그 효소 이름이 아세틸콜리에스트라제라는 효소가 작동을 하면은 얘가 두 개가 쫙 짜글려져서 분리가 돼요. 분리가 되어서 얘는 흘러가고 빨간색 얘는 흘러갑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들어가요. 들어가면 그 다음 번으로 진행돼요. 그 다음 번에는
여기 안에는 미토콘드리아가 무수히 많죠. 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빨간색 아세트산이 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나올 때는 뭘로 나오느냐? B'이라고 해서 아세틸 코엔자임 A가 되어서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던 콜린이랑 만나겠죠. 이 만나서 맨 먼저 뭐가 되느냐?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래서 다시 내려올 때는 뭐가 되어야 하냐면 아세틸 콜린이 되어야지 소프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 변환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때 작용해주는 효소가 콜린 아세틸 트랜스포라제.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너무 쉽죠? 그러면 분자식을 써보면 또 금방 아시게 되는 거니까 분자식을 써보겠습니다. 분자식. 자, 이렇게 팔을 뻗고 있고요. 자, 줄 쓰고 있고, 얘가 아세틸 콜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작동한다고 했죠? 얘가 딱딱 알려주는 작용을 하는 아세틸 콜린 에스트라제. 얘는 가수분해입니다. 가수분해라는 건 물이 들어갔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자, 한번 볼까요? 아세틸 콜린 에스트라제. 물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양성자와 OHD가 작동을 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럼 분리를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되느냐? 자, 이 상황에서 OH가 어디 붙느냐? 얘가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콜린 시스템에 원래 있던데 이 양성자가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아세트산이 되는 겁니다. 아세트산. 얘가 뭐냐? 이거고 콜린이 이게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한 문장부터 진행을 해볼까요? 얘가 어디로 들어간다 했어요?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되냐? 그 아세틸 콜린 엔자임 아세틸 엔자임 코엔자임 A가 된다는 거잖아요. 코엔자임 A가 되는데 어디다 붙느냐? 그러면 어디다 붙느냐 했을 때 여기서 이 OH기를 떼내고 이렇게 붙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D'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붙었던 요 작용, 요거는 플러스 얘가 그대로 오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번에 또 효소가 하나 작용을 합니다. 콜린 아세틸 트랜스포라제가 작동하면 원래의 아세틸 콜린으로 되는 겁니다. 쉽죠? 진짜. 네, 그래서 두 번째 스타까지 마쳤습니다. 자, 6개 중에 앞으로 3개 남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자, 우리 박사님하고 심각하게 관련이 있는 세 번째 거로 갑니다. 뭐니까? 그렇죠. 도파민 나오면 어떤 걸 해야 되고, 자, 쭉 아버지랑 지금 봐. 지금 너무 중요한데, 콜린은 실제로 마이크로몰 정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이걸 식이섬유 작용할 때는 아세틸콜린 요 상태로 작용하거든요. 또 콜린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콜린이 굉장히 양이 적기 때문에 빨리 해소해 줘야 돼요. 그래서 살충제라든지 신경가스들이 어떻게 작용하냐면 콜린을 해소하는 걸 방해시켜 버려요. 그러면 아세틸콜린이 들어가야 근육이 움직여주잖아요. 핵심은 그러니까 아세틸콜린 합쳐져야 동작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콜린이 굉장히 양이 적기 때문에 콜린을 빨리 해소 안 시켜주면 식이섬유물질이 동작하는 거예요. 심장이 스탑해버려요. 아세틸콜린이 전부 다 뭡니까? 근육 움직이는데 근육 발달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장 마비되고 다 죽어요. 저거 하면. 간단히 죽어버려요. 네. 콜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제가 조사명까지 붙일 작전이었는데 시간을 살짝 좁혀서 잊어먹었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도파민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설명 다 해주셨으니까. 자, 도파민으로 가볼까요? 도파민은 어떻게 되느냐? 자, 여전히 시냅스를 그려야 합니다.
공간이 있고요. 이번에는 얘 하나 끓이는 걸로 마칠까 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보편적인 패턴이고요. 여기 속포체가 있죠. 속포체 안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오늘 설명하는 건 도파민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도파민이 들어있겠죠. 이게 막강 공간으로 분출되어져 나옵니다. 이렇게 분출되어져 나옵니다. 근데 도파민 과잉증이 위험하듯이 도파민이라는 물질 자체도 여기 이렇게 있으면 상당히 위험하고 주변 세포들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빨랑빨랑 해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도파민 이 시스템에서는 이 해수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작동하는가 볼까요? 맨 여전히 해수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다시 속포체로 가는 것이 아니라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일부가 가고요. 나머지들은 뭉창 이쪽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외막에서 나오는 모노아민 옥시다이즈. 네, 모노아민 옥시다이즈, 옥시다이즈가 이게 자살 독분입니다. 얘가 뽕 출현해서 얘들을 전부 산화시켜서 무력화시킵니다. 그래서 산화시키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메커니즘이 하나 더 작동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막강 공간에 전혀 해소가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작용하는 게 카테콜 오메틸 트랜스포라제라는 효소가 다시 작동을 해서 무엇을 하냐면 여기에 메틸비를 붙여갖고 예사작용을 방해를 해서 여기 안에 있는 걸 처리하고요. 그 다음번에 여기는 도파민 시스템에서는 이 회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회수를 하기 위해서 이 도파민 수용체가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파민 수용체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이 수용체 이름이 뭐냐면은 B2가 됩니다. 이 수용체를 통해서 딱 들어가면은 여기 속포체를 형성하는 것을 억제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이 되고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 도파민이 어디서 왔느냐? 원래 시작점이 어디냐 했을 때 그것이 티로신입니다. 티로신에서 딱 나왔을 때는 무엇이 되어 있냐면은 도파입니다. 도파. 이것이 내려오면서 도파민이 되고요. 이것이 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글자를 못 쓰니까 뭔 내용인지 잘 못 알아보는데 말로 그냥 들어주시죠. 자, 그러면 일단 그 도파민 분자식을 한번 하나 더 해야 되는데 하고 할까? 자, 그러면 도파민과 관련해서 중요한 기억하고도 되게 중요한 물질이 하나 더 있죠. 그게 뭡니까? 노르에피네프린, 옥시도파민이라고 그러는 그것도 메커니즘은 이와 똑같습니다. 동일한데 물질이 다르죠. 자, 그러면 어차피 티로신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도파가 나오겠죠? 그리고 도파민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특이하게 노르에피네프린은 세포체 안에서, 이거 소포체 안에서 이 노르에피네프린으로 바꿔주는 그 효소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물질이 변화가 돼서 나올 때는 도파가 아니고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요거는 뭐 기전은 이렇게 똑같고 다시 해소되면서 자살특근대 두 친구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부분도 다 기전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수평 여러 개있지만 저 도파민에서 옥시도파민으로 바뀔 때는 저 세포질이 아니고 그 소낭 속에서 바뀌어요. 그것은 아주 유익한 점입니다. 여기까지 됐고, 그러면 이제 분자식으로 설명하면 굉장히 이제 한눈에 확 들어오고 되게 쉬워지는 거죠. 분자식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거는 신경전달 물질 6개는 브레인을 공부한다면 필수로 이것만큼은 기본 상식으로 알고 가자 차원의 얘기, 그거는 아시죠 다들? 그러면 자, 그려보겠습니다. 분자식을 하나만 그리면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저기 앞에서 NCC로 나왔지만 여기는 CCL입니다. CCL이고 이쪽에 이 도파민 시스템에서 중요한 OHB가 붙어서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수소가 붙고 여기 수소가 붙고 여기 수소가 붙고
카르복시 여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뭘까요? 티로신이 됩니다. 티로신. 티로신에서 작용하는 효소가 있죠. 뭐가 작용하느냐? 하이드록시 라제. 자, 하이드록시 라제는 무엇을 붙여주는 거라고 했죠? OH기를 붙여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식에서 OH기를 하나 붙여보면 그게 바로 무엇이 되느냐면 도파가 됩니다. 도파. 여기 나왔던 도파가 됩니다. 티로신에서. OH기를 어디 붙일까요? 어디 붙이면 도파가 될까요? 여기다가 붙여주면 이게 바로 도파가 됩니다. 도파. 자, 그 다음번에 다시 무엇이 작동하냐면은 그 앞에서도 나왔던 그 효소인데 디카르복시르나제가 작동을 해줍니다. 디카르복시르나제. 얘가 뭐를 하는 거라고? 카르복실기를 떼주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가 또 도파고 떼주는 거라고. 그럼 카르복실기가 어디 있나요? 뭘 떼줘야 되죠? 이거죠. 이거를 뽕 떼고 여기다 수소를 붙인다. 이게 뭐냐? 도파민이 되는 겁니다. 도파민이 되는 겁니다. 글자 참 날라가. 자, 도파민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한번 나가볼까요? 도파민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하나 더 작동하는 게 베타 하이드록시 나제. 얘가 작동을 하면서 OH기가 하나 붙어야 되겠죠? 여기 OH기가 작동을 해줘야 되니까 OH기가 하나 붙으면 이게 노르에피네프린 옥시도파민이 되는 겁니다. 기억에 중요한 자 NE가 되는 과정인데요. 그럼 OH기가 어디 붙어야지 이 도파민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이 될까요? 될까요? 자, 이게 지금 도파민입니다. 이 수소가 떨어져 나오고 이 자리에 붙여주는 겁니다. 이게 뭐냐? 노르에피네프린입니다.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그 다음번엔 메틸기가 하나 있습니다. 메틸기가 붙으면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비상시국에 온몸을 날뛰게 만들어주는 아드레날린이 옵니다. 어디? 여기 메틸기가 붙어주는 겁니다. 메틸기가 붙어서 이것이 이름을 장명을 하자면 메틸옥시도파민 곧 아드레날린입니다. 여기까지 자 됐습니까? 5번째까지 끝냈습니다. 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자 급하게 하나만 여기다 할게요. 자 그 다음번에 우울증하고 되게 중요한 메커니즘이죠. 세로토닌이 있습니다. 세로토닌은 안 그리고 바로 그냥 분자식으로 할게요. 왜냐면 기전은 똑같습니다. 근데 어디서 출발하냐? 여기는 티로신에서 출발했는데 세로토닌은 트립토판에서 출발합니다. 트립토판에서 출발을 한다는 게 다른 점입니다. 그러면은 트립토판에서 출발할 때 여기 5-HTP가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번에 이것이 뭐가 되느냐? 5-HT가 되고 그것이 들어가서 이 5-HT가 오늘 여기까지는 5- 하이드록신 뒤에 설명을 하죠. HT가 되고 기전은 매일 이 두 개의 작동에 의해서 개수가 되고 또 산화가 되고 사라지고 하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여기서 단지 들어가는 물질이 출발 지점이 세로토닌이 도파민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분자식 하나 이걸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분자식 얘 분자식은 살짝 세웁니다. 뭐 다 아시죠? 여기서 지금 도파민 시스템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은 세로토닌은 나올 때 이걸 안 붙이고 나온다는 겁니다. 도파민은 아예 이 OH기를 붙여갖고 나온다는 거죠. 이게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저기랑. 이것이 트립토판입니다. 트립토판. 여기서 이와 똑같이 하이드록시라제가 붙어서 여기에 하나 붙여주면 이것이 뭐냐면은 5-HPP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한 작동이 더 들어가죠. 디카르복실아나제, 디카르복실기를 떼주는 과정이 포함이 되면 이거 대신 이게 들어갔을 때 이게 뭐냐? 이게 세로토닌입니다. 5-HT.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었는데 일단은 시간 관계상 너무 난잡하게 설명해서 죄송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박수 한번 써주세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대구에서 벌써 이거 아주 편집회의 할 때 10번을 왔어요. 대구에서 새벽에 출발했고 그 중에도 이런 걸 다 이렇게 암기하고 이건 참 우리 박자세가 우리 하는 걸 아주 여실하게 보여주는. 실제로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를 하실 때 지금 영어 들어가는 거 이거는 깜빡이 다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야 양리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양리학 쪽 들어가면 전부 다 이쪽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로사이언스도 조금 깊이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요소부터 시작해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베타 하이드록시를 하는데 이거 뭐 베타를 기록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구글 들어가 보면요. 이 베타 하이드록시가 부족하면 어떤 부작용이 있는가 몇 페이지 걸쳐 나옵니다. 이 전부 다 약자로 처리할 정도로 그쪽 양리학이나 대뇌 생리학 쪽 들어가면 기본이 됩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설명 잘하고 못하고 아니고 저한테 앞으로 강의를 듣는 분들은 지금 요 대목은 자다가 일어나도 줄줄줄 풀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 나도 강의할 때 전부 약자로 막 하고 이러도 저분들 다 듣고 이래야 진도를 쫙쫙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특히 분자 구조식을 쭉 따라하는 건 참 이게 아주 이쪽으로 이렇게 쭉 되게 중요합니다. 예. 좋아요. 예. 자, 그 다음 발표하세요. 예.